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인성입니다. 월요일에 주주의 세계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이슈는 딱 두 부류로 나눠봤습니다. 오늘 쉬어가는 장 속에서도 오르는 쪽과 또 이런 쉬어가는 장을 이용해서 다시 갈 장을 위한 준비, 그래서 조정을 받는 쪽 이렇게 딱 두 이슈를 별개로 해서 좀 주주의 세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MSCI 리밸런싱 영향으로 시장은 쉬어가지만 특정 이슈가 있는 쪽은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딱 쏠림이 강한 것 같아요. 셀트리온 그룹주, 코로나 포장 관련주,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에선 순환이 돌면서 그나마 자동차와 해운 쪽에서의 흐름을 가져가는데 먼저 이 윗줄, 셀트리온 그룹주와 코로나 포장 관련주 그렇게 고점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가요. 유동성의 힘이죠. 아우, 그렇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시장을 딱 열어봤을 때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빠질 것 같으면 걱정을 하는데 오늘 17포인트 정도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는 점 같을 경우는 오늘 현대차라든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시총상에서 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내용 좀 말씀드리자면 MSCI 잘 모르실 수 있어가지고요. MSCI 리밸런싱 같은 경우가 제 원인 같은 경우는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서 쿠웨이트가 새로 편입이 됐다고 하는데 쿠웨이트라든지 인도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한국 비중이 0.27% 정도 하락. 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1조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해요. 근데 지금 오늘 수급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8,700억 정도 팔고 있거든요. 그럼 반 이상은 이미 나온 네.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을 봤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면 MSCI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끝날 문제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에 큰 걱정을 일단 덜어두시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셀트리온 그룹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지지난주까지 셀트리온 그룹주를 바라보는 시장의 방향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6월에서 11월 달까지 바라보는 그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뭔가 이슈가 있었을 때 오르는 주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합병 이슈라든지 혹은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르는 주식이었다가 금방 빠졌었죠. 네. 근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기타 다른 종목들 봤을 때는 실적은 좋았어요. 실적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내년 잘 나온다. 그러니까 실적 관련 이슈로서만 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뭐 저번 주에 이제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마스크 관련 얘기도 했고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그 코스피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겹호재. 호재를 네. 만난 거죠. 그래서 그게 수급을 강하게 자극했고. 그렇죠. 근데 오늘 수급 보시면 셀트리온은 또 외국인 기관 좀 팔거든요. 네. 팔면도 불구하고 강한 개인 수급이 들어와서 이 정도의 상승세를 이뤘다는 점은 정말 제 서두에 말씀드린 유동성이 역시 대단하다라는 네. 부분이고 그러한 유동성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했을 때는 아마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이 있는 12월 초까지는 이런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봤을 때는 시장이 쉬어갈 때 개별 이슈가 있는 쪽에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더 집중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제 유동성의 힘이 조금 더 강하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나 시장이 다시 갈 때는 좀 주춤해질 수도 있는 쪽인 거잖아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좀 있고요. 하지만은 이게 지금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쪽에 갈 수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셀트리온 그 올랐다가 꺾이는 게 아니고 횡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보유자의 입장과 신규 매수자 입장이 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12월 초까지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거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꺾이면 사야 되는데 아마도 꺾이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셀트리온을 지금 추격 매수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10월 중순에서 11월 달까지 학습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는 계속 계속 빠지기만 했었거든요. 네. 그날이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헷갈리는 거죠. 지금 예전엔 안 그랬는데 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났었냐면 중간에 유동성이 들어왔습니다. 60조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 수급 때문에 올라가는 거 보이는데 이게 이 유동성이 외국인들이 오늘 8,700억을 때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받쳐주는 것만큼 바로 꺾일 거냐는 문제인데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수급의 힘이 강하다는 그만큼 거죠. 강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대부분 분들이 그럼 셀트리온 팔아야 돼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셀트리온이 쉴 때 아마도
다시 눌린 풍선 효과로 눌리는 다른 제약 바이오 섹터가 어디가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혹은 다른 섹터로 전이가 될 수 있. 왜냐하면 셀트리온스케어가 코스닥 시총이 1위이기 때문에 다른 장비주로 전이가 될지 혹은 다른 비매물주 전이 될지 이런 거를 고민할 수 있는 시장 생각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주춤할 때 지금 격포제 수급이 붙은 셀트리온 그룹주는 이번 주는 조금 더 갈 여지가 있고 나중에 다른 섹터가 올라서 이쪽이 쉰다고 하더라도 기간 조정의 형태이지 지금 수준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신규 매수 관점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지금 보유자의 부담스럽죠. 영역에서 신규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역시 잠시 후에 짚어볼 조정을 이용해서 그 그렇죠. 다음에 갈 섹터를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셀트리온 그룹주와 함께 그렇게 고점 부담이 있다는 코로나 포장 제재 관련주들도 오늘 또 상한가 찍고 난리 났어요. 그 요즘만큼 이슈에 강하게 반응하는 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사실 정말로. 이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랑 둘이도 한 두세 번 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수급이 지나치게 강하게 쏠리거든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려스러울 정도로 한 번 이슈가 돌면은 너무 쏠립니다. 근데 이런 쏠리는 종목들의 시총이 대부분 1,000억이 언더가 되는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정보라든지 혹은 뭐 증권사 찌라시라 그러나요? 이런 분들이 이런 쪽이 한번 확 돌게 되면은 그쪽으로 한 번에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점인데 오늘의 이슈 같은 경우는 쉽죠. 골판지가 없다. 골판지가 모질하다예요. 네. 택배 물량 증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주들이 가는 거고. 근데 제주들이 가니까는 저번에 우리가 올랐을 때 기억을 해보면 제지 다음에 물류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제지가 가다가 물류가 바로 오면서 한 익스프레스가 올라간 대성pon의 상한가 치니까는 갑자기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흐름인가? 그만큼 첫 번째는 시장이 기민해졌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그쪽에 외우고 있는 거죠. 주식이 네.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의 학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암기 학문으로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이것을 제가 부정한다는 표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시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철저하게 차트 보면서 추세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 박스권 상단에 있는 종목이 좀 있고요. 아니면 오늘 박스권 상단을 뚫어서 다시 신고가가 쓴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박스권 상단에서 뚫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목들은 일단은 좀 매도하는 게 좋고 오늘 다시 시작을 해서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 한 익스프레스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은 일단 오늘 보유하고 내가 넘길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럼 삼보판지도 거기에 포함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시세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테마성이란 중소형주 얘기할 때 이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학습 효과로 가긴 가는데 상대적으로 시세가 좀 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히려 매매할 때는 오늘 시세가 처음 터진 종목들 위주로 매매했을 때가 오히려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 포장 뭐 이렇게. 그렇죠. 지금 뭐 상한가여서 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수급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사실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쪽은 수급 빠지면 또 변동성이 클 수가 변동성이 클 수는 있으니까. 있죠. 그래서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는 강한 힘을 보이는 쪽에서는 트레이딩 전략 유효하지만 언제든지 좀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기민한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전화가 와. 예를 들어서 오면은 일단 지금 자리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네.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냥 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지금의 시세라고 봐요. 일단 들어가 보자. 왜냐하면 20%대라도 상한가 찍을 것 같으니까. 근데 네. 그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가 시세를 만들어내는 거고. 만약에 고객분이 나 지금 제주도 들어가고 싶다라고 전화를 주시면 들어가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눌릴 때 들어가자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 게 눌리면 시세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는 대부분 분들이 그런 별명 그 비겁한 대답을 네. 하느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의 그 그릇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이런 변동성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는 충분히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런 쪽이 저는 안 한다 이러면은 그것도 투자는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강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코로나 포장 쪽에서 있기는 하지만 또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 팁을 전해주신 데 따른 좀 이런 부분은 염두를 해야 근데 되네요. 약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이런 포장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 달라졌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오늘은 어찌됐든 400명대란 말이에요.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에 뭐 제가 뭐 이렇게 믿을 수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3월달 이후에 JP모건이 기가 막히게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JP모건도 11월 말이 고점을 찍는다고 하니까 오. 그럼 지금이 11월 말인 현재에서는
물론 이게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포장 관련주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내일 확진자 수가 늘어났으면 바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일반적인 생각에 봤을 때는 음. 뭐 그래도 저희도 좀 일상생활을 하고 싶으니까는 좀 네.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봤을 때는 일단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돌면서 올라오는 경기 민감 섹터에서 오는 이제 자동차 해운인데 지금 이쪽은 계속 강한데 이 밑에 쪽은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어요. 돌아가면서 쉬었다가 다시 가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종목인 자동차에서 만도랑 현대차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도 지금 음전. 만도 같은 경우는 그래대로 추세가 가고 있거든요. 네. 신고가 쓰고 있는 중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모양을 봤을 때는 오늘 신고가 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좀 음전한 음봉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시장에 따른 부담감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됐든 시장이 쉴 때 현대차 만도 좋은 건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느냐 아니냐의 판단인데 오늘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앞으로의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 섹터 수도차에 대한 완성차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좋다고 보는 거예요. 네.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자동차가 안 가서는 갈 수 없는 것처럼 삼성전자만 가면 갈 수 없는 것처럼 일단 지금 외국인 수급이 오늘은 줄어드는데 만약에 내일 정도까지 MSCI 리밸런스이 끝나고 새로 신구급이 들어왔을 때 현대차를 강하게 자극을 하게 된다면은 여전히 자동차도 매력적으로 보는 거고 이게 그 매크로적인 측면을 보는 건데 해운도 똑같아요. 네. 해운도 제가 지지난주에 그나마 해볼 만한 거는 HMM 현대상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컨테이너 쪽이죠. 컨테이너 자체가 일단 수급 개선에 따른 운임 상승 추세가 과연 이게 매크로적인 측면이었을 때 단순하게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꺾일 수가 있느냐? 그 업하면 안 꺾이거든요. 네. 웬만한 수준이 있지 않으면. 지금 더 간다고 해서 오늘 오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쪽이 그 중에서 좋은 거에서 좋은 거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자동차 해운이 외국인들 수급이 쉴 때 선택이 되었다 좋은 것보다는 네. 원래 좋은 속에서 최근에 자동차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순환이 계속 돈다는 계속 거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쉬어갈 때 오늘 이제 자동차와 해운 쪽에서 힘을 받은 것처럼 쉬어가는 장을 이용해서 지금 쉬고 있는 쪽에서 이제 살만한 거를 또 궁금해하실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이제 현대차 쪽에서도 해운 쪽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1순위로 봐야 될 쪽은 어딘가요? 일단 저는 시장이 꺾였다가 올라올 때 가장 좋은 섹터는 그 전에 강했던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첫 번째 2차 전지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뭐 제가 여느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빼도록 하고 비메모리 쪽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유는 제가 지난주부터 좀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어쨌든 잘 가고 있는데 8만 원, 더 좋게는 10만 원까지의 밸류에이션을 합당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밸류에이션을 받으려면은 TSMC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비메모리 쪽에서 성장성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내년에 삼성전자 쪽에서는 특히 비메모리라든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EUV 쪽에서도 충분히 이력 강세가 크다라는 거고 그게 투자에 대한 부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메모리 쪽에 대한 섹터가 지금 무지 쉬고 있어요. 뭐 데페스도 쉬고 있고 SF 반도체도 쉬고 있고 많이 쉬고 있으니까 그쪽을 좀 중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일단 투자 측면에서는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5G도 좀 말씀 좀 드려볼 텐데 5G도 재밌어요. 지금 5G를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릴 때는 조금 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유가 3분기도 안 좋고 4분기도 안 좋을 것 같다는데 내년 보고 있죠. 그렇죠. 내년 정도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시선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이유 자체가 12월 아마 제 기억으로 8일로 될 텐데 미국에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1월 말인 현재부터 12월 초순 정도까지는 그쪽에 대한 밸류에이션 혹은 추가적인 뭔가의 멀티플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오늘도 5G 관련 레포트가 좀 나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좀 쉬었던 5G, 2차 전지, 비메모리 쪽이 세 쪽 섹터를 성장성을 좀 바라보신다면은 저는 부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2차전지는 강하게 간 종목들이 일부 있어요. 네, 이미 일부 가 있고요. 지난주에 가장 세게 쏜 종목 중에서 뭐 안극재 쪽에서는 LNF가 LNF. 썼는데 좀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지지난주 정도의 LG화학이 모델 Y 네. 납품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모델 Y 쪽 LG화학 밴더 같은 경우가 양극재 쪽에서는 LNF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해질 첨가제 쪽에서는 첨보예요. 그러면은 이 시간 통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LNF 같은 경우는 지금 고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실적이 지금 안 나오지만 내년에 잘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고퍼에 매수해서 저퍼에 매도하는 이런 전형적인 성장주 투자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뚫고 강한 LNF가 여전히 여전히. 또 관심주 안에 있고 지금 정고점 못 들은 첨보도 역시 그 LG화학의 수혜 기대감으로 현 시점에서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군을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2차 전지는 종목을 꼽아봤고요. 비메모리 이제 5G 쪽에서의 종목 픽을 갖고 오셨다고요. 네, 일단 5G 쪽에서 뽑아봤고요. 비메모리 쪽은 아마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것 같은데 네. 일단 솔리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어우, 이게 솔리드 나왔네요. 제가 7월 달에 소개시켜드리고 꽤 수익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비슷한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주파수 경매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솟는다면 어느 게 먼저 솟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가 당연히 솔리드라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일단 9월 달에 인텔과 협력해서 웨이브라는 RF 중계기를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 RF 중계기 같은 경우가 인빌딩 쪽에 속하는 게 아니고 아웃도어라든지 실질적으로 모든 지역에 구축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내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 3분기, 4분기 다 인빌딩 쪽 수혜가 있을 것 같다 했는데 막상 5G 투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4분기까지 실적은 아마 쉬어갈 겁니다. 하지만 내년 쪽에 실적이 쏟아지는 시기가 아마 솔리드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리수가 있겠습니다. 와, 정말 못 갔던 5G입니다. 지금 주파수 경매 일정을 앞두고 지금 다시 한번 솔리드 5G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목표가 12,000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주의 세계로 오후장에 대한 전략 도움 말씀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현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